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목요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1.5에서 1.75%로 두 번 연속 만장일치 동결이 됐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지난달부터 금리 동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연준은 이제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어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1.5에서 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시켰다는 것인데요. 네, 지난해 7월 말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이제 지난달 인하 행진을 멈춘 연준이 두 차례 연속으로 동결 분위기를 이어간 것이죠. 네,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성명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은 강하고 경제활동은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금리 동결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업이나 기업들인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여 예금으로 집어 넣을 것이고 대출 이자에 대해 부담을 느껴 대출을 줄여갈 것입니다. 네, 즉 대출금으로 하던 주식,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겠죠. 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왜 금리를 인상하게 될까요? 네,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부동산 특이 등과 같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정반대겠죠. 네,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낮춥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이제 가게에서는 예금도 줄이고 이제 대출을 늘려서 이 돈으로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자연스러운 소비의 증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며 부동산 주식 투자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과 주가도 부양시키게 됩니다. 네,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인데, 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겠죠. 네, 또한 환율이 이제 과도하게 하락했을 경우에도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를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네, 이번 금리 동결은 이제 현재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뜻인데,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겠냐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동결시켰죠. 네, 다음에는 금리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 소식과 더불어 현재 미 연방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죠. 네, 이 부채의 증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다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CEO는 미 연방부채 확대는 암호화폐 안정성 증가로 이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최근 미국 의회 예상국 CBO가 발표한 연방 부채 2030년 31조 4천억 달러 증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 부채 증가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달러와의 가치 변동성이 확대되는 반면 암호화폐의 가치는 더욱 안정적이게 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사람들이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지금 미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할수록 암호화폐 가치가 증가한다는 언급이죠. 네, 실제로 현재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모건크릭의 앤서니 팜플리아노 공동 창업자도 최근 이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달러 검열을 비판했었는데요. 네, 그는 달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의 성격이 짙어질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화폐가 강력해질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이라크 이제 미군 주둔 이슈를 예를 들면서 미국 정책을
비판 그리고 이라크 안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이라크가 강제로 철수시킨다면 미국이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를 동결하겠다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이라크 중앙은행은 뉴욕 연준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다른 외국 정부와 미국의 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구조다. 미국은 해당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를 검열하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비트코인 채택에 불을 붙이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이미 경제가 무너진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제 달러 검열에 반감을 가진 중국 그리고 러시아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직 통화로서의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네,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그럼에도 가치 저장의 수단과 검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고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무기화하고 검열할수록 달러의 가치 하락과 더불어 외국 정부는 대한 화폐를 통해 통화 패권 정책이 불러올 역설적 현상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과연 달러 가치의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파트너 머니그램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최초의 은행 예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이 최초의 우크라이나 은행 예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네, 피어 결제 서비스 이제 머니그램은 인더스트리얼 뱅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은행 예금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보도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머니그램은 사용자가 해당 국가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는 최초의 회사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머니그램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죠. 알렉스 홈즈는 머니그램이 전 세계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핵심 시장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머니그램 자금이 우크라이나 업무 시간 내에 송금이 된 경우 송금 당일에 이용이 가능한데, 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에는 백엔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환율은 낮음과 잠금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계좌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언급하면서 머니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머니그램은 전 세계 400개 이상의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200개국에서 서비스 제공하며 65개는 디지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소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만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머니그램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머니그램 이용이 가능한 은행에 이제 방문을 한다거나 지원 은행 앱에서 머니그램을 선택 후 송금 및 수취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머니그램 자체 내에서 바로 우크라이나 은행으로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 중에 이제 한 단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수수료는 훨씬 저렴하고 시간 또한 단축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머니그램의 경우는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XRP의 유동성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든든한 지원군 중 하나인 이제 머니그램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나오며 주가 또한 30% 증가했었죠. 네, 머니그램 주가만 오르고 XRP의 가격은 그 정도의 상승이 없기에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내일은 또 어떠한 XRP에 관한 소식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XRP에 관한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 XRP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로 이제 세금 환급을 제공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세금 서비스 제공업체 리펀도는 자사 고객이 리플 XRP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주 또는 연방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암호화폐가 서비스에 추가되기 전에는 암호화폐에 손을 대기 원하는 1억 4,600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유일한 선택 사항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XRP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인 것이죠. 네, 나스닥에서도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존과 다른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준비 중이다.
언급이 나왔는데 이제 아데나 프리드만 나스닥 CEO는 지난 2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업계와 협력하며 비트코인 선물 출시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여전히 평가 단계에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프리드만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선보였을 때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거래소 스스로 내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그는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선물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게 나스닥의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는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우디 아람코는 석유 천연가스 탐사, 정유 사업, 석유 화학 제품 생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대 육상 유전인 가와르 유전과 세계 최대 해저 유전인 사파니아 유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3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28일 이 외신들은 이제 사우디 아람코의 투자 자회사 사우디 아람코 에너지 벤처스가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플랫폼 박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보면 네, 벡트로 네, 오해할 수 있겠네요. 네, 투자액은 약 하나로 58억 원이라고 하네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제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소속 파리 생제르맹 FC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소시오스에서 이제 팬 토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PSG 팬 토큰 홀더인 캡틴 티아고 실바의 완장 메시지 문구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저지 색깔, 경기장 음악 및 로고, MVP, 이달의 플레이어, 친선 경기, 여름 투어 등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한 리서치에서 이제 보고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보유 절반 주소가 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1BTC가 아닌 0.001BTC 미만이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지금 암호화폐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지캐시 커뮤니티에서는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 개발의 채굴 보상 20%를 지원 투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투표는 지캐시 개발사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가 채굴 보상이 7%, 지캐시 재단이 채굴 보상이 5%를 지원받으며 나머지는 8%는 이제 제3자 개발 업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SEC는 텔레그램 그램의 가치가 돈업보다 못하다 이렇게 좀 강력한 비판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텔레그램은 매입 계약에 따라 증권 형태로 그램을 제공 및 판매에 자금을 조달한다. 법원이 텔레그램이 그램 공급을 허락하는 것은 관련 법안 제5조에 위배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전 CEO는 블록체인 대출업체 임원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COO 아시프 하지르가 블록체인 대출업체인 피겨테크놀로지의 임원으로 영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피겨테크놀로지의 CEO 마이크 캐그니는 이제 피겨테크놀로지는 히르지의 영입을 통해 새로운 상업은행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미 증시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 증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2개 종목이 상승하며 19개 종목이 하락, 1개 종목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죠.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26% 상승하며 1090만원대, 이더리움이 1.13% 하락했네요. 네, 20만 5천원대, 리플 XRP가 1.45% 하락하면서 27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상승했죠. 0.2% 정도 상승하면서 네,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